오늘 2월 26일 오늘 수요일 제가 그동안 방송을 조금 못했는데 뭐 여러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. 멘탈이 좀 나은 것도 있었고 어제는 뭐 경기가 너무 적어서 경기가 어제 뭐 두 경기밖에 없었으니까요. 제 주력은 아무래도 농구하고 야구 쪽이다 보니까 축구가 많은 날은 표만 좀 보내드리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어제는 좀 좋았습니다. 어제 주력은 이제 주간 주력 라인 들어왔고 요거는 이제 남농이 오바에다가 이제 프렌 봤는데 오바가 안 떴죠. 한 경기도 한 세트만 땄으면 오바가 난 건데 조금 아쉬웠고 그래도 해축 주력, 주간 주력, 야간 주력 싹 다 세 박스 전부 다 들어왔고 느바까지 느바 부주력 올킬까지 싹 다 가져왔다. 자, 오늘 제 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농구가 이제 돌아오는 날입니다. KCC와 이제 고향 손호의 맞대결부터 시작을 좀 해 보겠습니다. 일단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면은 일단 여기 또 부상이에요. 최준용 부상, 그리고 송교창 또 부상. 이 부상 KCC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, 여러분들? 일단 뭐 부상이 제일 많은 것도 있지만 스쿼드가 지금 너무 많이 변해 있다라는 거거든요, 그죠? 라렌을 중심으로 지금 팀이 이제 재편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손 맞출 시간이 필요해요, 그죠? 농구는 진짜 손 맞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. 근데 자꾸 이제 주전 멤버들이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 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했다. 라는 거고 지금 어쨌든 가장 저는 항상 이제 장판을 얘기를 할 때 최준용이 제일 중요한 선수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. 그죠? 그래서 다들 뭐 역배 갔을 때 반대 가서도 많이 먹었고 이제 그런 적이 많았었죠. 근데 최준용이 빠진다는 거는 역시나 이제 너무 클 수밖에 없다. 라랭이 돌아오면서 이제 리바운드 좀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수비 안 되고 있고 여전히 리바운드가 다른 팀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고 최준용이 빠지면 이 부분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거든요. 더더군다나 고향 손호 같은 경우에는 5번 용병들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쪽에서 조금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뭐 엽기의 팀이라서 이제 항상 이 장판은 그런 엽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은 최준용이 빠지면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싶어요. 일단 양팀 맞대결 최근 3경기 연속 부산 KCC 장판이 모두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기는 거뒀습니다. 거두기는 거뒀는데 일단 브레이크 직전에 손호가 뭐 나름대로 괜찮았어요. 그죠?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캔바우가 있겠죠. 캔바우가 하드 캐리하면서 뭐 이제 이겨주는 경기들도 좀 덜어 있었고 역시나 근데 손호도 정말 뭐 믿을 만한 팀은 아닙니다. 그죠? 어쨌든 사실상 현재 1옵션은 번지하고 캔바우란 말이야. 나머지 자원들은 이제도 제외하면 진짜 뭐 기대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역시 이 팀도 이렇게 뭐 믿을 만한 구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소위 똥대똥의 매첩이라고 했을 때 저도 이 경기에서 일단은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선호 프렌입니다. 프렌. 4.5면은 국내 경기 치고는 좀 핸디사이드를 좀 많이 준 거거든요. 지금 부상으로 좀 허덕이고 있는 KCC. 그리고 캔바오가 요즘에 이제 좀 괜찮은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괜찮았고. 그리고 이제 라렌이 사실 브레이크 막판에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했어요. 그죠? 폼이 좋았던 시기가 있지만 너무 갈아 넣으면서 라렌이 좀 폼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 만난 거긴 한데 선호가 그래도 그때 만나가지고 KC 상대로 괜찮았어. 라렌 억제를 잘했다. 기본적으로 이 팀은 라렌 억제만 좀 잘 되면 아무래도 옵션이 너무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. 예. 그쵸. 그리고 저기 앨런도 돌아오고 참. 그래서 5번 싸움, 어쨌든 5번이 지금 핵심인 장판이란 말이야. 그쵸.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손호가 좀 비벼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. 그리고 언어버 쪽에서 제가 약간 오늘 두 경기 다 저는 언더를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길게 쉬었다는 거야. 우리가 중간중간 지금 농구가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브레이크 때마다 이제 언어버 흐름이 좀 다르긴 달랐어요. 오버 흐름이 나왔던 브레이크 이후의 모습들도 있었고 언더 흐름이 나왔던
모습들도 있는데 이번 브레이크는 조금 길었고 느바도 최근에 좀 길었던 브레이크 이후에 전반적으로 좀 슛감 문제가 좀 있었단 말이죠. 이제 그런 점들은 충분히 좀 고려를 좀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 일단 소노 같은 팀이야 뭐 대놓고 언더 팀이죠. 그리고 장판 같은 경우에는 오버 팀이고 양팀 만났을 때는 언더 경기가 조금 많았습니다. 매치업상으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조금 있죠. 아까 말씀드린 5번 그런 부분들. 그래서 이 경기 156.5면은 저는 뭐 언더도 한번 좀 도전해 볼 만한 언어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. 일단 장판 경기 언더 보는 거는 확실히 좀 두렵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라렐을 좀 억제해 줄 수 있다. 그리고 외곽의 의존도가 조금 높은 팀들인데 슛감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언더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경기는 정관장 대 수원 KT의 맞대결입니다. 정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변준영이 복귀를 하죠. 변준영이 복귀를 하는데, 근데 여러분들 변준영은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. 없다고 생각을 해. 왜 그러냐면 변준영이 상무에서 복귀를 했죠. 상무에서 복귀를 한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팀에 많이 녹아들지는 못했어요. 왜냐면 스쿼드가 전체적으로 많이 변해 있는 시점이기도 했고, 그리고 지금 부상으로 긴 시간 빠졌고, 경기 감각적인 문제, 그리고 팀도 지금 스쿼드가 또 다시 많이 변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좀 손발을 좀 맞출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근데 워낙 스페이싱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. 왜냐면 디온테 버튼, 변준영, 오브라이언트라는 이제 확실한 득점 볼륨을 채워줄 수 있고 스페이싱을 넓혀줄 수 있는 자원들이 좀 있고 요즘에 뭐 고메즈도 쏘쏘하거든요. 그죠? 그리고 여기는 국내 자원들도 득점 볼륨 기대할 수 있는 선수도 좀 있어요. 그죠? 뭐 박지훈도 있고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준영이 돌아오는 거 변준영 자체로 제가 뭐 큰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그래도 팀 전체적으로 스페이싱은 좀 좋아질 가능성은 있겠다 정도로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일단 브레이크 직전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죠? 정관장 최근 5경기 기준으로 4승 1패 SK한테 한 번 진 거 빼고는 장판 2번 모비스 소노 상대로 전부 승리를 거뒀고요. 이제 득점력이 좀 원활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있어요. 그죠? 역시 외국인 선수들이 좋고 이제 국내 자원진들이 원래도 좀 괜찮았던 팀인데 아무튼 빠르게 좀 시너지가 좀 나고 있다. 자, 근데 이제 반대는 이제 KT입니다. KT. 근데 KT도 요즘 나쁘지가 않았어요. 그죠? KT가 속 시원한 경기력은 아니기는 한데 최근 10경기를 보면은 7승 3패거든요. 그리고 7승 3패 중에 그 2패는 SK한테 진 거예요. 이거는 뭐 SK가 거의 현대캐피탈급이니까 요거는 뭐 그렇다 쳐. 근데 요 두 팀을 제외하고 한번 패배했던 팀이 정관장이란 말이야. 7승 3패 중에 SK 두 경기 빼고 한 경기는 정관장. 심지어 이 경기 72대 93으로 졌어요. 예.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KT가 원정에서 경기력이 좀 좋지 않은 측면도 있고, 어쨌든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정관장이 확실히 더 기대를 좀 걸어볼 요소가 좀 많은 거는 맞지만은, 저는 그래도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, 저는 KT가 이렇게 만만한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리고 또 이제 엮기 기질도 은근히 있는 팀이고. 그래서 이 경기가 전형적으로 좀 승패 라인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. 저도 일단 마음은, 정관장 프렌을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했었는데, 사고가 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, 이런 경기가. 그래서 일단 저는 승패 라인은 KT 사이드를 보겠습니다. 근데 저는 이 정도 배당이면은 손이 팍팍 가진 않는 것 같아요, 그죠? 1.50 배당은 좀 아쉽다는 생각 들고, 더더군다나 원정 KT인데. 직전 경기 워낙 두드러 맞은 것도 있고, 그리고 KT가 전체적인 스쿼드에서는 절대 밀리는 팀이 아니라는 부분도 있고,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하게 속편한 거는 저는 언더 같아요, 언더. KT야 약간 언더팀이고 정관장 같은 경우는 좀 오버팀이긴 하죠.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브레이크가 조금 좀 길었다는 부분에서 슛감 문제가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 정도 매치업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양 팀 만났을 때도 역시 언더 경기도 좀 덜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는 좀 패스를 좀 추천드리고 저는 언더사이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153.5 언더. 근데 농구는 오늘 뭐 첫 경기니까 여러분들 그죠? 감안하고 좀 들어가야 됩니다. 그죠? 아무래도 브레이크 이후에 우리가 느바도 지금 한 이틀 3일 정도는 조금
우리가 예상한 거랑 좀 다른 흐름이 많았잖아. 그지?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안정세가 되고,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흐름을 좀 파악하는 시기인 거죠, 지금. 자, 다음은 현대캐피탈과 이제 우리 카드의 맞대결입니다. 이건 이제 동기부여를 좀 봐야 되겠죠. 그죠? 이제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승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일단은 감독님께서도, 필립 플란 감독님께서도 이제 로테를 좀 돌릴 거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. 하셨는데, 지금 포스트 시즌이 아직 한참 남아 있어요. 그죠? 아직 멀었어. 포스트 시즌까지 가려면. 그래서 아마 이제 포스트 시즌을 대비해가지고 이런 실험 저런 실험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소위 좀 너무 빡센 노태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, 저는. 진짜 완전 빡센 노태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.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운영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, 일단 오늘 뭐 홈에서의 경기고 포스트 시즌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에서 빡센 롯데까지는 안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. 근데 어쨌든 최근에 주전 라인업들이 조금 부진해요. 그죠? 부진은 결국엔 뭐겠습니까? 그죠? 체력적인 부담이겠죠. 허스봉, 레오, 덩신펑 같은 이제 이 삼각편대가 조금 돌아가면서 좀 부진한 경향들을 한 번씩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돌려 쓰기는 할 것 같아요. 근데 뭐 누구를 아예 쉬어주거나 이런 식의 운영까지는 저는 가져가진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. 오늘 배당이 좋게 나온 이유가 이제 이거죠. 이거다. 근데 어쨌든 직전 경기 리턴 매치인데 직전 경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덩신펑이 좀 좋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이제 정광인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정광인 10득점 뭐 쏘쏘 뭐 아주 좋았던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쏘쏘 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허수봉 레오 돌아가면서 좀 부진했던 경기들이 있어요. 이 경기는 28득점 22득점 쏘쏘 했다. 이 경기에서는 이제 좀 비비는 세트들이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그쵸? 비비는 세트들이 있었고, 우리카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 빠지는 편은 아니거든요. 그죠? 니콜리치가 분명히 최근에 뭐 괜찮은 폼을 좀 보여주고 있고. 근데 여기 알리가, 그죠? 알리를 좀 많이 중용을 하질 않고 있어요. 알리가 공격은 좋은 선수지만 이제 수비에 좀 불안감도 있고, 맨날 점프 뛰고 좀 대구르르 구르는 그런 경향도 있고. 몸이 이상이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아무튼 알리를 요즘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시점에서 니콜리치, 송명건, 김지한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고 직전 경기 맞대결에서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우리 카드가 좀 잘 비볐던 그런 경기기는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일단 로테를 어느 정도 돌릴지는 모르고 우리가 생각은 하고 들어가긴 하잖아요. 양로테 정도 생각을 한단 말이야 저는.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현대캐피탈 일반승 정도는 일반승의 오바 정도는 좀 생각해 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솔직히 프렌도 손 안 나가 이거 그치 1.49 로테를 진짜 빡세게 돌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뭐 빡세게 돌릴 이유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. 주전들 조금 돌려가면서 쓰면 될 것 같고 그 자리에 뭐 정광이 쓰면 될 것 같고 정광이 아예 뭐 안 좋은 선수도 아닌데다가 그리고 지금 포시 일정도 널널하고 직전 경기도 22일 날 경기였어. 음, 우리 카드는 뭐 동기부여는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. 사실상 본배구는 이제 물 건너갔고, 지금 3위 손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, 이게 승점을 좀 줄여야 올라갈 수 있는데, 지금 승점이 16점 차이예요. 그래서 동기부여는 우리 카드도 조금 떨어져 있는 시점.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 뽑아올 만한 거는 현캐 일반승에 오바도 한번 좀 고려는 해볼 만한 것 같아. 롯데를 돌린다는 가정하에. 근데 롯데를 양롯데 정도 돌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여자 배구 한번 가보겠습니다. GS 대 이제 정관장의 맞대결입니다. G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폼이 좋아요, 그죠? 주전 세터 복귀 후에 폼이 쫙 좋은데 직전 경기에서 조금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, 그죠? 직전 경기 이제 정관장과 오늘 리턴 매치인데 3대0 셧아웃 패배를 당했어요, 그죠? 한창 지금 전체적인 공격진의 폼도 좋고 이랬는데 직전 경기에 좀 세게 삐끗했어. 그래가지고 야, 얘네들 그래도 고점 찍고 벌써 내려오나? 이제 이런 생각이 한번 드는 반면에 또 리턴 매치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공전하긴 합니다. 근데 반대로 정관장도 지금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요. 그죠? 메가가 최근에 폼이 사실 100%는 아니거든요. 그죠?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메가가 지금 엄청난 폼이 아니야. 그러면 이제 부추김치가 해줘야 되는데 부추김치가 지금 부상으로 직전 경기에서 빠져버렸다.
라는 쪽에서 직전 경기 3대0 셧아웃 경기를 보면 이날도 두 번째로 득점을 많이 한 선수가 정호영이에요. 예, 메가가 16득점, 정호영 10득점, 그리고 전다빈. 정호영이 요즘 뭐 미들에서 꾸준히 좋긴 하죠. 예, 그리고 표순주는 7득점. 오늘 공격진은 아마 또 이제 뭐 메가, 표승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꾸리겠죠. 예, 어찌됐든 메가도 지금 완벽한 폼은 아니라는 점에서 확실히 정관장도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하다.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정관장이라는 팀은 솔직하게 뭐 미들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나는 공격 몰빵팀이라고 보거든. 공격이 진짜 공격으로 그냥 두드러 패는 그런 팀이라고 보거든요. 예, 나머지 뭐 수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까지 좋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추김치가 빠진 부분, 그리고 메가가 지금 100%가 아닌 부분에서는 분명히 저는 좀 문제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직전 경기 3대0 셧아웃을 당했잖아, 그죠? 예, 근데 앞선 경기가 이렇게 됐을 때 노나먹기 경기가 똑같은 결과가 잘 안 나오거든요. 그죠? 잘 안 나온다는 부분들. 근데 이제 살짝 걸리는 거는 직전 경기에서 너무 맥을 못 쳤다. 그죠? 예, 직전 경기에서 GS가 너무 맥을 못 쳤다. 이게 똑같은 경기였어, 그지? 부추김치가 2세트부터 좀 빠져 있었는데, 근데 2세트가 엄청 좋았어. 부추김치가 빠져 있는 시점에서, 그지? 쫙 벌렸다가 이제 쭉 쫓아갔는데, 이제 좀 이제 비비기만 하다가 이제 패배를 했죠. 자,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오늘은 좀 다른 그림을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. 예, 오늘 또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, 예, 그리고 기름 같은 경우에 홈 원정 차이도 좀 심하거든요. 예, 원정에서는 2승밖에 없는 팀인데 홈에서는 5승을 거두는 팀이다. 홈 원정 차이가 좀 심하다. 그리고 정관장한테 올 시즌 이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긴 한데 비비는 경기는 꽤 많았어. 셧아웃 경기는 두 번, 그리고 풀세트 경기가 두 번. 직전 경기가 셧아웃이었다. 저는 이거는 풀앤 오바 한번 충분히 좀 고려할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부추김치도 빠졌던 직전 경기이긴 한데 그래도 1세트는 뛰었잖아. 음. 그래서 오늘 네 경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. 오늘 개인적으로는 정관장 사이드가 약간 좀 불안해. 약간 이거 정관장 프레는 되게 보기 좋아 보이는 경기거든요. 근데 KT가 엽기짓을 한 번씩 잘해요. 이럴 때, 그지? 그리고 전체적인 스쿼드를 놓고 봤을 때 정관장한테 크게 밀리는 스쿼드가 아니기 때문에 음, 크게 밀리는 스쿼드가 아니라 KT가 낫죠, 사실. 근데 최근 분위기만 봤을 때는 정관장이 좋아서 그런 거지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살짝 좀 조심하시기를 좀 바래보고요. 네. 국대 피로도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. 나는 뭐 일단 왔다 갔다 좀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이런 거는 좀 그렇겠지만은 뭐 두 경기밖에 안 뛰었고, 예, 그리고 뭐 브레이크 기간도 충분히 길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 쪽. 그래서 오늘의 멘트는 여기까지.